저는 아이의 청약통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오히려 나는 주식 이런 거 절대 못해. 나는 무조건 예적금만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청약통장 제도가 개편이 됐잖아요. 많은 엄마분들이 자녀 청약통장을 붓고 있는데 원래는 예를 들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붓고 있었는데 제도가 개편되면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요거를 올려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의 청약통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아이가 다음 달이면 이제 만 6돌이 되거든요. 한국 나이로 7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저는 재테크나 돈관리나 가계부 이런 거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왜 자녀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 필요가 없는지, 그러면 제가 청약통장을 넣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 청약기간 인정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청약기간 인정기간이 2년이었어요. 올해 11월부터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미성년자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세부터 20세까지 20년 동안 이제 붙는다고 감안했을 때는 굳이 5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아주 어릴 때 1살, 2살 때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 때 그걸 가입을 했다. 20년 동안 청약통장을 꼬박꼬박 부었다. 그렇다 해도 최대 인정해주는 기간은 5년. 그러니까 60회차, 금액은 600만 원. 요것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만 14세,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납부를 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딱 5년 기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중2가 되면 그때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요. 사실 최근에 청약통장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지면서 정부가 이제 금리를 좀 올렸어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금리가 3.1% 정도예요. 시중 예적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매력 있는 금리가 아닐 뿐더러 굳이 이 청약통장에 넣지 않고도 다른 곳에만 불려도, 저는 아이 계좌는 거의 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만 봐도 연평균 10%가 넘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너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 5만 원씩 10년 동안 아이 청약통장에 부었다. 금리 3.1%를 적용하고 복리로 계산을 했다. 10년간 이자가 약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그 지수 전체 투자하는 스파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주 묶여있는 QQQ에 투자를 했다. 이 두 상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12.84%, QQQ 같은 경우에는 18.7%. 연평균 18%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게 24년 9월 말 통계 기준이에요. 똑같이 복리 적용을 했다. 그럼 10년간 얻는 이자가 525만 원입니다. 88만 원과 525만 원. 약 6배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내가 왜 청약통장에 일찌감치 넣어서 이 돈 벌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을 거니까 그 기간에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우량주에 투자를 해주면서 자산을 조금 더 불려가는 그 선택을 한 거죠. 마지막은 제가 아이에게 돈을 모아주려는 목적과 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목적이 너무 달라요.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외에는, 그러니까 청약에 넣는 거 외에는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해지를 하는 순간 리셋돼요. 다시 가입해서 1회차부터 다시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5년, 10년을 가입했어도 그걸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청약 가점도 초기화가 되는 거죠. 한번 저축한 돈은 우리가 꺼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한테 지금 돈을 모아주는 목적이 청약 당첨되라! 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금 학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독립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결혼할 때 보태주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창업 서포트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은 청약만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고 가점을 많이 채운다 하더라도 주요 지역의 인기 단지들은 청약 가점이,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언제 당첨될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청약에 당첨되라 라는 목적으로만 넣으시나요? 아닐 거예요. 그냥 아이에게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금이나마 서포트를 하고 싶어서 모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게 청약통장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예적금이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예적금은 해지한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잖아요. 오히려 나는 주식 이런 거 절대 못해. 나는 무조건 예적금만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금리 높은 예적금 상품을 찾아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을 때 꺼내 쓰고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의 청약 통장은 만 14세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아이에게 모아주고 싶은 돈들은 미국에 우량주에 투자해서 혹은 분산 투자해서 적립을 한다. 주식 투자는 너무 무섭다 하신다면 예적금이나 고금리 특판 상품을 찾아서 그때그때 모아줘도 무방하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뭐 엄청 대단한 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엄마가 너 가입 안 해? 청약통장 안 넣어? 이런 얘기 듣고 청약통장에 돈을 붓고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묶여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아이에게 청약통장을 내가 들어준 거지? 지금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 혹은 지금 고민 중이라면 가입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